왔어? 왔다. 오, 어? 고등어다, 고등어. 아이고, 고등어다, 고등어. 와, 저로 돌아가 보네. 이제 찢어지겠다. 와, 이 무슨, 이게 힘, 부실이겠네, 부실이 뭐. 우와, 이거, 씨. 고마해라. 야, 무슨. 오늘은 감성돔을 찾아서 여수 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내려있는 이곳은 계도 꼼보바위라는 포인트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바위가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꼼보바위라는 명칭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구멍 사이에 모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리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대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똥이 트기 전까지는 모기 등살에 시달리다가 낚시를 조금 해봤습니다. 낚시를 해보니까 바다에는 또 고등어 천지네요. 고등어가 또 완전 밑밥을 뿌리면은 물이 불불 끓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면서 고등어가 많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큰 홈통입니다. 큰 홈통 안에 우측편에는 돌출된 그 간출려 앞으로는 본류대가 이렇게 쫙 뻗어서 밀고 나가면서 제가 낚시하는 이곳은 지류대가 형성이 되면서 본류대 속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감성돔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멋진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는데 오늘 낚시를 하면서 모기와 그리고 고등어 등살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등어 속에서 자, 감성돔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리. 우와, 저 봐라. 날라. 참, 기가 찬다. 오늘의 물때는 열물입니다. 열물 만조 시간이 한 10시 반경이 만조가 되는 그런 물때인데요. 지금은 아직 만조는 되지는 않으지만은 아침에 보이던 간출려가 지금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이 엄청납니다. 바랍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은 한 5m 이상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깊은 수심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수심대에는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턱이 생기는 턱 쪽을 이렇게 턱 언저리를 이렇게 노리는 것이 좋지만은 바람 낚시를 하려니까 지금은 고등어 때문에 도저히 채비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먼 곳 한 15m 정도 이렇게 내 채비를 던져서는 이렇게 발 앞으로 당겨서 턱 언저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심이 좀 깊은 이런 곳은 들물보다는 설물 때 입질이 잦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들물은 소득 없이 고등어와 씨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물돌이 시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가. 어? 선생이었는데? 참돔이네. 이야, 이 무슨 여기 상사리가 나와? 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전청 낚시, 그리고 또 뭐 전유동 낚시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채비로서 낚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기울지를 사용하면서 비지에 사비봉도를 달았습니다. 사비봉도를 달아서 찌도 같이 이렇게 잠기게끔 투제로의 역할을 하면서 찌와 봉돌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수심이 깊다 보니 수심이 좀 얕으면은 그나마 내 채비를 바닥까지 이렇게 빨리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수심이 너무 깊습니다. 15m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만조가 다 돼가니까 수심이 더 깊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낚시를 해본 결과 수심이 깊다 보니 가벼운 봉돌로서 이렇게 내 채비를 감성돔이 있는 바닥천 가까이를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야, 참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낚시를 하고 채비에 변화를 좀 줘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오늘 이곳에서 감성돔 얼굴은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방금 또 고등어가 뭐가 티를 긁고는 들어갔는데, 뭐야. 오, 감성돔이다, 감성돔. 이야. 참. 이 고등어 밭에서 채비가 그나마 지금 바닥까지는 내려간 모양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혹시 또 이거 상사리는 아니겠지? 상 까부는 거 보니까 조금, 감성돔입니다. 반갑다, 감성돔아. 반갑다. 반갑다, 감성돔아. 반갑다. 크지는 않지만은 작은 감성돔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첫 감성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간사스럽습니다. 채비를 좀 바꿔서 하려고, 솔직히 잠길 조법으로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조금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찌가 잠겨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낚시로서 이 고등어를 퇴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냥 그대로 하랍니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고, 감성돔, 그나마 크지는 않지만 한 마리 첫 감성돔이 입질을 보여줍니다. 지금 설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물이 시작이 되니까 조류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낚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우측편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를 우측편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이유는 조류입니다. 포인트가 정말 멋집니다.
우측편에는 자그마한 이런 홈통이 있습니다. 홈통이 있다 보니 좌측편에서 쭉 뻗어나가는 본류대와 그리고 우측편 홈통에서 이렇게 조리가 돌아서 나오는 그런 합수 지점이 생기는 그곳을 지금은 노리고 있는데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에는 담그면은 그냥 퍽퍽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정말 멋진 포인트입니다. 감성돔 포인트 선정법. 많은 분들이 감성돔은 어떤 포인트를 선점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갯바에 모르는 포인트에 내려서 포인트를 선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먼저 지형지물. 갯바에 이렇게 내리면은 먼저 이렇게 지형지물을 봐야 되겠죠. 지형지물을 꽃뿌리가 있는지, 낚시 자리에 갯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자리가 있으면은 일단은 좋은 포인트다. 이런 돌출된 갯바위가 없이 밋밋한 갯바위 같으면은 그거는 8, 90% 끝날 때까지 들물, 날물, 밀물, 설물 할 것 없이 횡조리를 안고, 낚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횡조리죠. 가장 힘든 거는 횡조류를 안고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형으로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포인트. 하지만은 돌출된 이렇게 꽃뿌리가 하나가 있다면은 그런 곳은 그나마 괜찮은 포인트다 생각을 갖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는가를 보면서 조류를 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정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고, 씨. 채비를 감아 드리는데 차고 들어갑니다. 채비를 감아 드리는데 그것을 물고 들어갑니다. 진정해라, 진정하세요. 그리고 홈통이 이렇게 있는지, 홈통이 있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저는 홈통 쪽을 이렇게 많이 노려보는 그런 편입니다. 홈통 같은 경우에는 밑밥에 손실이 잘 없지요. 이렇게 밋밋한 자리 같으면은, 밋밋한 갯바위 같으면은 밑밥을 뿌리면은 횡조류이기 때문에 밑밥의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류가 빠르면은 멀리까지 떠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 밑밥이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는가를 예상을 하면서 낚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홈통이 있으면은 일단은 밑밥의 손실이, 야, 이거 오랜만에 크릴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감성돔이 들어왔나, 그런 곳 같으면은 언젠가는 감성돔들이 물때가 되면은 안으로 그 밑밥 뒤가 쌓여 있는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조류의 방향, 그리고 지형지물, 그리고 또 물속 지형지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속 지형지물은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에서는 물속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수분들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심 체크 하는 봉돌로 가지고 여기에 저기에 한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집어보면서, 아, 여기는 좀 이거 좀 깊은 거,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턱이 나와 있는 거 하면서 수중여가 어디에 있는가를 대충 이렇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또 낚시를 하면서도 수중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감성돔을 낚느냐 못 낚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찾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낚시인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조류를 튀어서 찌를 쭉 흘러보내다가 저곳에 가면 한 30m 정도 흘러가다 보면은 그곳에 미끌림이 생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겨내고 터지고 찌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을 내면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낚시를 하면서 쭉 흘러가면서 미끌림이 계속 생기는 곳을 찾아내면은, 미끌림이 생긴다는 것은 수중여가, 수중턱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리가 흘러가다 보면은 수중턱 앞에 이렇게 밑밥띠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질도 그런 곳에서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끌림이 생기는 곳이 있으면은 계속 흘려주는 것보다는 그 미끌림이 생기는 턱을 넘기지 말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방법으로 낚시를 하면은 틀림없이 한두 마리의 감성돔 입질을 받아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조류가 또 반대로 흐릅니다. 지금은 조류가 위에서 좌로 이렇게 쭉 감아서 돌아가는 조류가 생겨납니다. 봉돌을 사비봉돌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지금은 바늘 위 한 30cm 정도로 이렇게 바늘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린 이유는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한 60-70cm 정도 한 요 정도 길이로 봉돌을 물려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잡어가 많고 또 내 채비를 빨리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늘 근처에다가 이렇게 봉돌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봉돌을 지금은 바늘 가까이에다가 물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한 15m 정도에다가 투척을 했습니다. 15m에다가 투척을 하고 밑밥은 한 5m 앞에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가상의 포인트를 한 5m 앞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5m 앞에다가 밑밥을 충분히 이렇게 고등어도 먹고 나머지는 또 감성돔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밑밥을 뿌립니다. 워낙 수심이 또 깊다 보니 지금 사비봉돌을 달았더라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또 재수가 없으면은 중간에 고등어에게 또 미끼를 따먹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요. 자, 왔어. 오, 이놈은 좀 크네. 아이고, 이놈을 좀 까본다. 아이고. 자. 야, 참, 이 고등어 밭에서, 야, 참. 아이고, 그나마 조금 괜찮으니까. 사네. 야, 이거는 떨쳐를 떠야 될 씨알이다. 감성돔입니다. 야, 참, 이 고등어 밭에서 멀리 채비를 쳐서는 발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방법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감성돔입니다. 감성돔과 같은 입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굉장히 얕습니다. 수온도 그렇게 차가운 편은 아니겠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입질 자체가 잡어 입질입니다. 잡어 입질 같이 타닥타닥 하는 초리대를 탁탁 이래 때리는 그런 지금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마지막 곡이다. 손맛 한번 봐라. 부실이가. 참돔이네. 감시 잡으라고 참돔 모르고 난리네. 수고했다. 야, 지금 딱 진 물에, 또 오물에 딱 물겠네.